마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0월 21일 10월 3주차 토요 경마가 되겠습니다. 자, 매주 고배당을 노리는 고배당 승부사 강팀장과 새벽조교 지킴이 강백호가 함께 풀어보는 그냥 왔다 왔어 방송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는 말입니다. 제가 새벽조교를 보니까 말도 많고 또 편성이 짜여진 거를 보니까 상당히 좀 배당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번 주에 또 내용도 상당히 짭짤한 내용이 많다고요? 그렇죠. 아마 쉽게 끝날 한 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난타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 이거 분명히 체크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현장 상태 꼼꼼히 체크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1경주부터 풀게이트를 채워서 12경주까지 꽉꽉 채워져 나왔고 뭐 현장에서 배당판이 열리면은 뭐 빨개의 배당은 어느 놈이 뚫려도 뚫립니다. 하지만 강력한 축마가 없는 난타전 경주가 짜여져 있는 만큼 저희 방송 잘 참고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요. 자, 이번 주에 토요 경마에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기수는 페루비치 기수입니다. 자, 국내에 와서 용병 기수로 198승을 하고 있고 이번 주 토요일 날 200승 고지를 과연 찍어낼 수 있을 것이냐. 또한 이준철 기수가 197승인데요. 자, 이준철 기수도 기승정지 6위를 먹고 지난주부터 기승을 했는데 두 기수를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 이번 주에 문세영 기수가 토요일 날은 보이지 않습니다. 기승정지로 일요일부터 기승을 하는 만큼 뭐 문세영 기수도 머지않아 올해 1400승을 찍어내지 않겠냐. 지금 1394승인데 아마도 올해 안에는 뭐 1400승 고지를 넘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토요 경마 페루비치의 198승 이준철의 197승 매경주마다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토요경마 강 팀장이 준비한 현장 승부처 5경주 특급 승부처 8경주 내용이 짭짤한 8경주 메인 승부처. 자, 강백호는 4경주와 11경주 총 12개 경주에서 4개 경주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경주 시원시원하게 이번 주도 입상권 마필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강팀장과 강백호가 준비한 토요경마 1경주부터 바로 문짝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1경주 1000m 경주가 되겠고요. 이번 경주는 외곽에 있는 11번 브라운 바머. 이번 주에 박으른 기수가 기승정지로 인해서 지난주부터 그걸 미리 알고 이철경 기수가 직접 훈련을 했는데 초반에 발빠른 마필들은 한결같이 뒤가 부족하고 11번 브라운 바머. 자, 요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뭐 전개의 호기를 만났고요. 또 우리 강 의원님이 조교 추천마로 추천드릴 만큼 준비 상태가 굉장히 완벽하죠. 부족했던 스피드까지 늘려나왔기 때문에 예선에서 한 템포만 빠르게 올라온다면 앞선이 두텁지 않아요. 초반 선행경합이 치열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다 지구력이 부족한 마필들이기 때문에 아마 무혈 입성을 노릴 수 있는 마필이 바로 11번 브라운 바머이기 때문에 배당을 떠나서 경제 축으로 인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11번 브라운 바머를 놓고도 후착 잡기는 상당히 좀 까다롭다. 자, 그 가운데 7번 스털링, 10번 컬리넌 요 두 마리가 10조에서 양동작전을 구사할 마필인데요. 자, 이 두 마필 중에서 두 마리가 월요일 날 병합훈련을 실시를 했는데 의외로 10번 컬리넌이라는 마필이 좀 더 앞서 나가는 근성을 보였고 7번 스털링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에 직선주로 안으로 기대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또 직전보다는 좀 더 순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7번 스털링 두 마리가 전형적으로 좀 앞선 전개를 한번 나설 수 있는 마필이 되겠고요. 자, 더 나가서는 뭐 안쪽에 2번 모란동백도 매번 좀 고만고만합니다. 뭐 다른 대한 마필들이 없어서 고만고만한데 5번 지선이라는 마필이 체격도 좋고 김용근 기수가 직접 조교를 했기 때문에 인기를 모으는데 만약에 직전과 같이 약간 늦발길을 보인다라면 조금 일말의 불안 요소는 있지 않겠냐. 훈련은 뭐 열심히 했는데요. 5번 지선이도 가능성은 있고요. 이번 경주 최종 막권 전략은 11번을 참 기승기수 불안하죠. 이철경 기수. 자, 하지만 훈련 시 상태는 그래도 11번 브라운 바머 2착 승군 걸려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빼도 박지도 못하지 않겠느냐. 자, 11번을 놓고 저희 방송에서는 2번 모란동백 거기에 7번 스털링 데뷔전을 나서는 직전
1200에서 아쉬움을 남긴 10번 커리넌까지 이렇게 3마리 마필을 추천드리면서 이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경주 1300m가 되겠고요. 이번 경주는 인기마 접전, 현장에서는 4번 퍼스트러너, 6번 캡틴 파워, 뭐 더 나가서는 3번 클린업 시크릿, 고만고만합니다. 사실 인기만은 있으나 강력한 축만은 없는데요. 자, 어떤 마필을 한번 노려야 될까요? 그래도 4번 퍼스트 러너는 이제 결정타가 부족하기 때문에 강력한 축으로 볼 수는 없지만 마방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계속적으로 1700에 좀 욕심을 냈고 그러다 보니까 딱 한 발이 부족해서 입상을 실패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원인을 파악한 결과 좀 부담 중량에 민감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김덕현 기수로 안장을 보강하면서 직전 대비 3.5kg의 감량 이점을 조금 끌려는 습성이 있는데 그것만 적절히 잘 제어해 준다면 아니면 선행으로 나가려면 강단 있게 나가든지 이런 강단 있는 말머리만 제대로 펼쳐준다면 이번에는 입상권 전력으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자, 여기에서 나머지 마필 중에서 3번 클린업 시크릿 좀 공백기는 있습니다만도 상위군 마필 예스 유캔이라는 마필과 병화불련으로 걸음을 늘렸고, 자, 이것도 포위평 마필인데 기승기수가 덜덜한 신지기수입니다. 정말 말 못합니다. 뭐 들어도 할 수 없는 거고. 자, 3번 클린업 시크릿, 자, 이것도 일단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겠고, 자, 11번 퍼스트 퀸 역시도 직전 경주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조금 내측으로 기대는 모습을 보이자 유승원 기수가 왼채측을 대면서 걸음을 늘렸는데 어차피 이 마필도 1300m의 거리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낄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저는 1번 샤프 K라는 마필을 강력히 추천드리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직전 경주에 따라가는 전개였고요. 6번 캡틴 파워한테는 졌는데 그때 당시 직선주로 해서 앞선에 있던 1번, 8번 마필이 좀 샌드위치 방해를 당하면서 진로가 좀 막혔고요. 외측으로 올라왔지만은 한 발이 부족했습니다. 자, 이번에 자, 마무리 조교를 이철경 기수가 훈련을 했고 1번 게이트에 2점도 있고 뭐 초반에 발 빠른 마필들이 3번, 4번 이런 마필들이 있겠지만 인코스 뭐 치고 나온다면 여기서는 와야 되지 않느냐. 자, 1번 샤프 K렌을 강력히 배팅권에 한번 중심에 놓고 때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4번 퍼스트 러너, 거기에 3번 클린업 시크릿, 뭐 외곽에 있는 11번 퍼스트 퀸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만큼 1번을 놓고 3번, 4번, 11번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3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3경주는 1000m 2세마 경주고 3,400만 원의 상금을 부여하는 경주입니다. 자, 우선적으로 직전 데뷔전에서 아쉬움을 남겼던 두 마리가 인기를 모으는데 어차피 2세마 경주이기 때문에 어떻게 뛸지는 모릅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번 심플을 줘. 8주에 공백기는 있는데 좀 제격이 적죠? 그렇죠. 자, 그런데 뭐 특별한 질병은 없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좀 마체가 얇다는 것은 핸디캡입니다. 거기에 또 등짝도 이제 신지기수기 때문에 사실 위험 요소는 있어요. 너무 보이는 액면만 갖고 세게 평가하기보다는 냉정한 판단이 좀 요구되고요. 또한 8주 만에 나오는 출주 공백이 좀 있다는 거고요. 또 강 의원님이 조교 상태를 유심히 관찰을 하셨는데 그렇게 썩 눈에 들어오는 훈련 상태는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마필은 이제 현장 상태를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6번 라이즈 앤 샤인이라는 마필, 요 마필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1000m고요. 이런 2세 마필은 앞선에서 선행 노리는 마필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출전 마필 가운데 가장 스피드가 뛰어난 마필 바로 6번 라이즈 앤 샤인이고, 거기에 페로비치 기수의 특급 기승술이 더해질 가능성이 높고, 또 강 의원님이 6번 라이즈 앤 샤인의 훈련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셨거든요. 굉장히 좋은 활기를 보였다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훈련 상태까지 충분히 선행 경쟁력을 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2번 심플 룰주보다는 6번 라이즈 앤 샤인에게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 11번 프리모도 직전 경주에 손흥민 전개 속에서 신영철 기수가 아주 채찍이 부러질 정도로 깍대기를 베낀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 게이트가 외곽이고 2번, 11번 실질적으로 주행조교 검사를 제외하고는 실전에서 두 마리가 스타트 능력이 빠르다라고 보여지는데 11번 프리모도 신영철 기수가 2주 동안 열심히 훈련을 한 만큼 반드시 안고는 가셔야 될 마필이고요. 자, 저는 좀 조심스럽게 10번 돌아온 아침에라는 마필입니다. 한 10년 정도 경마를 하신 분들은 48조에 아침에라는 마필이 있었습니다. 데뷔 때부터 11번을 뛰면서 10번을 뛰면서 우승 8번, 준우승 2번. 그런데
정작 11번째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경주 중에. 자, 그래서 돌아온 아침에라는 마필에 마명을 진 것 같은데, 자, 그 녀석은 아침에라는 마필은 10년 전에 상당히 덩치가 좋았던 반면 이 녀석도 포위평 마필이고요. 자, 이 마필이 파인기가 있어서 직전 데뷔전에서 출전 취소가 됐는데 상위군 마필인 그 3번 그 초원의 창가. 예, 예. 자, 그 녀석과 병합을 하는데 전혀 밀리는 걸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중개사 상군 마피라고요. 그렇죠. 예, 예. 자, 그렇다면 10번 돌아온 아침에는 반드시 어느 마필에 견주어 놓고 봐도 밀릴 걸음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한번 저는 저희 방송은 항상 배당을 추구하기 때문에 10번을 놓고 때리는 것도 한번 먹을 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면서 10번 돌아온 아침에를 새벽훈련 우수 마필로 추천드리면서 2번 심플룰주, 6번 사이즈, 라이즈 앤 샤우터, 라이즈 앤 샤인, 거기에 11번 프리모까지 한번 분산 배팅을 추천드리면서 4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4경주 1000m 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경주고요. 자, 이번 경주는 강백호의 현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아마도 많은 인기를 모을 마필이 그렇게 제 새벽 조교 눈에는 썩 좋게는 안 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놓고 때리는 마필이 새벽 조교 시 아주 칼칼한 성격을 보이면서 병화불련도 아주 충실히 소화한 마필을 놓고 때리는 경주인데요. 4경주에서 2세마 경주이기 때문에 사실 어디로 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새벽 조교 때 걸음을 놓고 본다라면 한번 배팅의 값어치, 즉 때려 먹을 마필은 한 마리가 있는데, 자, 인기도에 살짝 밀려 있는 녀석을 놓고 토요경마 전반부 배팅 자금을 한번 넉넉히 만드는 4경주 현장 승부처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5경주는 1200m고요. 혼합 4등급 경주인데 강 팀장의 특급 승부처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다수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현장 특급 승부처로 공략을 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 서울 5경주는 4번 크라운 리보스라든가 8번 역전의 우승, 거기에 10번 정상불패, 11번 아르고 멜로디, 언뜻 봐서는 4강 체제가 두텁게 형성된 그런 느낌이겠지만 내면에는 이 4강 체제를 넘어설 수 있는 마필이 다수 출전하고 있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칼을 가른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경기 충분히 배당권으로 포커스를 잡아본다면 멋진 항구라 선물을 연출할 수 있는 경기 서울 5경주고요. 무엇보다 준비 상태가 굉장히 좋은 마필이 있어요. 출발만 순조롭다면 우승까지 아니 낙승까지 기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반드시 노려야 된다는 그런 경주, 바로 서울 5경주 특급 승부처입니다. 쌍승시까지 또 배당 메리트가 있는 만큼 삼창만 꽂아도 삼복으로 때려 먹을 수 있거든요. 다양한 승식을 통해서 서울 5경주를 철저히 배당으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의 특징이라면 선행권 마필들이 과연 선행으로 쉽게 끝날 것이냐, 너무 앞선이 빠르기 때문에 치열할 경주 5경주 강팀장의 특급 승부처, 아주 내용 좋은 마필 놓고 때린다고 하는 만큼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6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국산 5등급 경주가 되겠고요. 경주거리 1000m 단거리 경주입니다. 자, 과연 앞선 나선 마필들이 선행으로 끝날 것이냐, 따라가는 전개의 마필이 유리할 것이냐. 자, 우선적으로 8번 몽라쉐, 예. 이게 7주 만에 나왔는데 직전에 아쉬움을 많이 남겼죠. 그렇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 경주는 이제 두 가지예요. 스피드에게 힘을 줄 것이냐, 포커스를, 그리고 전개에 힘을 줄 것이냐, 파워감에 힘을 줄 것이냐, 요거거든요. 근데 이제 스피드형 마필들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4번 달려라 파차이나 5번 베스트 돌풍에게 좀 더 높은 점수를 줘야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8번 몽라쉐가 직전 경주 뛰고 나서 힘이 남았어요. 그런데 내측 기댐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말과 싸우고 자세를 늦게 잡다 보니까 강한 추진을 못하고 아쉽게 결승선을 통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정우 기수가 아마 독을 품고 그 점을 철저히 의식해서 레이스를 풀어갈 가능성이 높고 앞선이 두텁긴 하겠지만 또 앞선 경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8번 몽라쉐의 역전 가능성을 분명히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8번 몽라쉐는 레이팅 34점, 또 하정훈 기수가 공교롭게도 4번 달려라 파차이를 훈련을 해놓고, 자, 오히려 8번 몽라쉐에 가서 앉아있을 때에는 8번이 강력한 승부가 걸려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4번 달려라 파차이 역시도 마체는 좀 적고 모래를 맞지 않고 앞선에 나간다면 좀 더 뛰어줄 수 있는 마필인데 월요일날 하정훈 기수가 훈련을 했을 때는 상당히 발걸음도 좋았고, 자, 마체는 적은 4번 달려라 파차이, 뭐 승급전에 나서는 5번 베스트 돌풍보다는 오히려 직전 경주에 아쉬움을 남겼던 9번 대한강산이라든지 10번 컴플리트 위너, 이런 마필들도 상당히 발이 빠른 마필이고 또한 직전보다는
경주거리를 줄여 나왔기 때문에 앞선에 빠르게만 나와준다라면 오히려 배당권 마필로 9번 대한강산이라든지 10번 컴플리트 위너 좀 더 유리한 마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자 저희 방송에서는 8번 몽라쉐를 대가리에 놓고 4번, 9번, 10번 이렇게 세 마리 마필 추천드리면서 6, 7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경주거리 1300m의 7경주가 되겠고요. 자 이번 경주는 인기마 접전 안쪽에 승급전에 나서는 3번 감격의 순간 복승률 100%를 자랑하고 있는데 자 과연 쉽게 승급전에 만만한 상대가 아닌데 자 이번 경주는 어떤 마필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예, 그래도 저는 3번 간격의 순간은 뭐 도전마로서 역할은 충실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직전 경주 1분 19초 8 굉장히 좋은 기록이죠. 물론 1번 게이트고 편안하게 이제 선행을 나선 결과라고 또 그렇게 평가를 절하할 수도 있겠지만 경주력 자체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또 자세가 좋아요. 말 자체가 워낙에 주폭감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 점을 최대한 이용한다면 또 강력한 선행 상대인 6번 송환감자가 바깥쪽으로 삐져 있죠. 거기에 8번 골드시나. 요 마필이 이제 먼저 선행을 나설 경우 이제 약간 꼬일 수도 있겠지만 3번 게이트 이점과 함께 최범현 기수라면 선행 추라이 충분히 경쟁력을 논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3번 감격의 순간. 자 1번 케이킹 같은 경우는 직전에 1번 게이트 인코스의 2점으로 최선을 다하고 입상에 성공. 자 기록적으로는 20초대의 마필인데 이게 원래 김효정 기수가 훈련을 해놓고 따블이 됐습니다. 김효정이가. 8번 골드 시나가 마음에 들었는지 20조에 있는 마필을 갖다 버리고 8번에 가서 앉아 있는데 자 8번 골드 시나 같은 경우는 직전에 승급전에 너무 무리하게 앞선 전개에 싸우다가 끝걸음이 무뎌졌지만은 이번에는 1300m의 적정거리라고 볼 수 있고 1번 케이킹 역시도 1번 게이트의 2점 또 김용근 기수가 20조에서 만약에 아마 박태종 기수가 기승정지가 아니었다라면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했을 것 같은데 자 1번 케이킹 역시도 발이 전혀 느린 마필은 아니죠. 1번 게이트의 2점을 10번 활용한다라면 충분히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겠고 자 저는 개인적으로 11번 메가히트 자 출전 주기를 조금 빠르게 잡고 나왔죠. 이 마필이 9월 30일 추석 전 휴장 전에 이마필이 그 김정준 기수가 자 저는 이마필이 그렇게 스타트가 빠른 마필은 아닌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직전에 의외로 앞선에 빠르게 나오면서 1400m를 아주 끈끈한 걸음을 발휘했는데 자 이번에는 경주거리를 1300으로 줄여 나왔고 또 유승환 기수로 훈련자를 교체하면서 의지를 보였고 저는 11번 메가히트는 여기서 와야 된다. 왜냐하면 앞선 마필들이 싸울 수밖에 없는 전개라면 외선에서 멋진 끝걸음으로 11번 메가히트를 강력히 추천드리면서 자 안쪽에 1번 케이킹 거기에 3번 감격의 순간 뭐 8번 골드 시나도 훈련 상태가 너무 좋기 때문에 한번 꼭 안고 가시길 바라겠고 뭐 10번 엑설런트 퀸 역시도 직전 경주에 좀 못내 아쉬움을 남겼는데 거리가 줄어든 만큼 이 녀석 역시도 배당권 마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자 저희 방송에서는 11번을 놓고 후차권 마필 한번 압축해 보시길 바라면서 8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8경주 자 기다리시던 강 팀장의 메인 승부처 1700m인데요. 자 인기만을 하나 인정 사정 없이 자르고 때릴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메인 승부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강 의원님이 뭐 너무 포장을 잘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알맹이만 제가 꽉 채우면 아주 멋진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경주가 서울 8경주죠. 무엇보다 보이는 액면보다는 내면의 내용을 좀 믿고 공략해 보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번 1700m 뚝심형 마필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뚝심을 기르기 위해 굉장히 관리를 잘한 마필이 나왔고 또 일절을 불사할 태세 승부 의지까지 완벽하게 파악한 만큼 이번 경기 후회 없는 한판 승부 메인 승부처답게 멋진 승부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기발을 뒤로 돌리고 때리는 만큼 넉넉한 중배당으로 때릴 것 같은데요. 8경주 바쁘시더라도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9경주로 넘어갑니다. 1800m가 되겠고요. 자 이번 경주는 인기마 접전 경주 사실 충마 선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승급전에 나서는 마필이 6번 게이트에는 샤련의 힐링 7번 스페로 12번 승리사랑까지도 승급전에 나서는 마필들인데 좀 승급전에 나서는 마필들이 거리적인 경험이 없어서 좀 불안 요소는 저는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자 우선적으로 이번 경주는 9번 제주전의 하늘 요거 그 부산에 가가지고 오크스배 대상 경주 먹고 최근에 또 좀 약간 주춤한 걸음인데 요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주춤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마체가 좀 왜소하고요. 또 계속적으로 너무 욕심을 냈어요. 농림부 장관배 거기에 제주특별자치부 대상 경주
너무도 굵직한 데에 욕심을 내다 보니까 430kg가 안 되는 작은 체구에서 사실 경주력을 그 큰 앞말과 순말들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분명 거리적으로 유리하고 편성상 유리하고 또 이 마필은 이제 전 구간 힘을 쓰는 마필이 아니라 최대한 참고 한 발 쓰는 마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경기는 컨디션도 굉장히 올라왔기 때문에 이 마필에 가장 잘 알고 있는 김혜선 기수가 최대한 참고 라스트 탄력 한 발 요거를 한번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 11번 나름의 영혼도 직전에 48초대 걸음이라면 또 무시할 수 없는데 이번에 임기현 기수가 또 다시 한번 발주 연습도 목요일 날 실시를 했고, 자, 이 마필은 초반에 그렇게 아주 빠른 마필은 아닙니다만 또 무빙력으로 한번 띄워준다면 11번 나름의 영혼도 가능성이 있겠고, 자, 여기에서 1번 불꽃왕자 직전 경주에 너무너무 훈련 상태가 좋았는데 참 진짜 직선주로 해서 그걸 마지막에 한 발을 못 잡더라고요. 2번 스페셜 로드힐을. 자, 하지만 이번에도 이찬호 기수가 수요일부터 원래는 지난주에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일요일 날 좀 부상으로 인해서 컨디션 저하로 그래서 기승을 하지 못하고 월요일까지 푹 쉬고 화요일까지 쉬고 수요일부터 주로 훈련을 이찬호 기수가 했는데 뭐 이번에도 뭐 만반의 준비를 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런 만큼 이 마필은 초반보다는 직선 끝걸음이 좋은 마필이죠. 직전에 1800에서 좀 아쉬움을 남기자 1번 게이트. 자, 직전보다는 한 템포만 빠르게 붙여준다라면 충분히 한번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겠고, 자, 또 여기서 배당을 내줄 마필은 5번 초원의 창가입니다. 자, 직전 경주 말 타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박상우 기수가 혼자 1400을 뛰는 게 아니라 1500m를 뛰더라고요. 전 구간을 외곽을 돌면서 마지막 끝걸음 여력 5번 초원의 창가. 자, 파행기로 인해서 훈련 강도는 아주 센 마필은 아니지만은 자, 그래도 전개 2점이라든지 또 막판 뚝심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만큼 5번 초원의 창가는 분명 이변을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사실 이번 경주는 뭐 1번을 놓고 때리자, 뭐를 놓고 때리자 이렇게 설명드리기보다는 자, 저는 개인적으로 1번 불꽃왕자의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1번을 놓고 이렇게 뭐 5번 초원의 창가라든지 9번 제주의 하늘이라든지 외곽에 있는 11번 나름의 영혼까지 이렇게 분산 배팅을 한번 조심스럽게 추천을 드리면서 구경주는 뭐 그렇게 세게 할 경주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10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10경주 경주거리 1200m고요. 이번 경주는 맞박에 1번 불멸의 제왕 내가 대가리다 하고 팔립니다. 자, 그런데 이번 경주는 정반 끝걸음 좋은 마필들이 많은데, 자, 우선적으로 1번 불멸의 제왕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데뷔전에서 따라가는 전개였습니다. 하지만 직선주로 딱 접어들고 장추열 기수가 아주 때리고 올라가는데 마지막에 직선주로의 뭐 거의 총알 같은 용수철 같은 끝걸음을 끌어냈고, 이번에 유승환 기수가 또 만반의 준비를 했고, 토요일날 장추열 기수가 기승정지로 좀 2연패의 아쉬움을 남겼는데, 자, 이번 경주는 유승환 기수가 직접 조교를 한 만큼 뭐 승급전에 아낄 이유는 없다. 자, 1번 불멸의 제왕은 놓고 때려야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후차권에 상당히 오리무중입니다. 자, 2번 청상의별 요거는 왜 못 뛰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이게 이제 겁이 좀 많죠. 마체가 얇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단독 선행 찬스를 만났어요. 근데 문제는 바로 옆에 5번 적벽신화, 6번 팩트 헤븐스라는 스피드형 마필이 이제 과연 얼마나 견제에 뛰어들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과연 그 견제를 이겨내면 버티는 거고, 만에 하나 이번에는 따라가는 전개보다 이제 앞선 공략을 노릴 가능성이 높아요. 게이트 조건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적으로 따라가다가 실패를 맛봤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강한 선행작전, 기습작전을 감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청상의 별 깨질 때 깨질만 선행작전이니까 요거 좀 관심 있게 보시고, 또 하나의 마필을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9번 그레이삭스인데 앞선이 무너질 경우 2번, 5번, 6번이 선행 경험을 펼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외선에서 곱게 탈 마필 9번 그레이삭스. 자, 직전 경주 내선 곱게 잘 탔죠. 물론 상대가 강해 아쉽게 3착에 머물렀지만 이번에는 감량 2.52kg예요. 거기에 등짝이 대한민국 1빠따 페로비치 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선 곱게 풀어갈 마필이기 때문에 전개 2점. 이제 선입 전개도 된다는 것을 직전 경주 분명히 보여줬어요. 내선 선입 전개를 펼쳤거든요. 이번에는 외선 선입 전개이기 때문에 9번 그레이삭스도 도전권 세력으로 반드시 안고 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좀 이변을 노려볼 마필은 5번 적벽신화는 사실 7주의 공백, 감량 2점은 있는데 이번에 선행도 사실 조금은 불투명합니다. 또한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공백이 있어서 5번을 추천드리기보다는 7번
골드호라. 자, 정정희 기수가 월요일 날 만졌는데요. 아주 스피드와 탄력 상당히 좋고요. 직전 경주에 9월 16일 경주에서 제가 한번 강력하게 노렸습니다. 인기 7위였는데 이때 3코너를 돌면서 4코너 진입 지점에서 방해를 받으면서 외측으로 상당히 밀렸습니다. 거리적인 손실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끝걸음 상당히 여유가 있었던 마필인데요. 자, 이번에는 앞선이 싸울 수밖에 없는 전개라면 마지막 직선주로 해서 9번 그레이삭스와 대등한 탄력으로 올라올 수 있는 걸음은 바로 7번 골드호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 자, 폐출혈이 걸렸던 8번 플라잉 챔프는 약간의 공백을 갖고 나오지만 마무리 조교 때 김정준 기수가 아주 강하게 몰아냈는데요. 자, 이 마필도 예전에는 단독 선행형 마필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뭐 아낄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 푹 쉬고 휴양을 갔다 왔고 훈련도 충실히 한 만큼 8번 플라잉 챔프는 이변 세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1번 불멸의 제왕은 직전에 워낙 인상적인 걸음을 보였기 때문에 1번을 놓고 2번 청상의 별, 7번 골드호라, 9번 그레이삭스, 8번 플라잉 챔프. 구멍이 너무 많나요? 현장에서 배당 적은 거 하나 잘라내시고, 자, 저희 방송에서는 1번을 놓고 2번, 7번, 8번, 9번까지 한번 넉넉한 분산 배팅을 추천드리면서 11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11경주 경주거리 1400m 장거리를 뛰다가 내려온 마필들 간의 한판 승부. 자, 현장에서는 5번, 6번 골든게이트, 5번 페나코바 두 마리가 인기를 팔리지만 둘 중에 한 마리는 제가 자르고 때립니다. 왜? 이번 경주 새벽 조교 때 눈도장을 확실하게 찍어놓은 마필이 하나가 있는데요. 자, 직전에도 한번 제가 노려봤습니다만도 못내 아쉬움을 남겼는데, 자, 이번 경주는 직전보다는 또 좀 더 훈련을 보강을 했고 또 안 하던 직거리를 하더라고요. 딱 걸렸습니다. 안 하던 직거리를 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인기말을 모조리 뒤로 하고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넉넉한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복병말을 놓고 때리는 만큼 11경주 강백호가 마감 10분 전 어떤 놈을 대가리 놓고 때리는지 확인하신다면 아마도 막권 사시는데 참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12경주 이 토요경마 마지막 1400m 인기마 접전 승급전에 나서는 6번 강성대국이 무려 부담 중량이 5.5kg.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3kg에 부담 중량 3kg에 1초를 마이너스로 잡아주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5.5kg면은 거의 1초 4분의 3?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예. 자, 그 정도라면은 뭐 이번 경주 6번 강성대국은 승급전에 아낄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자, 우선적으로 6번 강성대국 강 대표님, 예. 요거 잘 뛰죠? 예, 잘 뛰죠. 좋아하는 말입니다. 또 잉그란디어의 자마 중에서 가장 완성도 있는 걸음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 바로 6번 강성대국입니다. 무엇보다 수학적으로 풀어주셨잖아요. 3kg에 1초입니다. 그러면 이제 5.5니까 1과 4분의 3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주 이제 1분 25초를 기준으로 한다면 1분 24초 안쪽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서울 12경주 한만 주로가 빠르다고 하더라도 1분 24초에서 승패가 갈린다면 6번 강성대국은 단연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17조 김종호 마방이요, 뭐 그렇게 상금벌이가 넉넉하지가 못해요. 그리고 이번 서울 12경주 1착 상금이요 6,270만 원입니다. 특별 경주 상금에 거의 버금가는 상금이기 때문에 욕심을 낼 수밖에 없어요. 1등급이니까 탐색전 치르고 그러던 시대는 지나갔거든요. 이제는 총력전입니다. 그래서 6번 강성대국은 분명히 도전마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6번 강성. 왜냐하면 6번 강성대국을 제가 봤을 때 추석 전에 토요경마 마지막 경주에서 김혜선 기수가 기승을 했던 27조 상감마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승급전이었는데 5kg의 감량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시원하게 한 시원하게 그냥 선행으로 여유 있게 그냥 낙승을. 또 우리 강 팀장님께서는 또 주력으로 또 맞췄고 또 저희 경마 코리아 책에서는 단톡 막권으로 30몇 배였죠. 예, 31.7배인가요? 31.7배. 저는 놓쳤습니다. 상감마마 놓고. 자, 그 생각이 갑자기 나가지고 자, 6번을 좀 길게 설명을 드렸고, 자, 현장에서 많은 인기를 모을 2번 장산 카우보이. 자, 이마필의 특징이라면 새벽 훈련 시 제가 만안경을 이렇게 뚫어지게 보면은 이 보정끈, 혀 보정끈이라고 하는데 이 재갈을 좀 잘 물지를 않기 때문에 이 주댕이를 끈으로 묶어 가지고 그러고 조교를 시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냥 동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저 새벽에 보다 보니까 장산 카우보이를 그냥 주둥이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훈련을 했는데 또 마무리 때 목요일 날도 좀 강하게 약간은 좀 무거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마필이 그 덩치는 크지 않은데 또 훈련 때는 무거워 보이지만 실전에서는 아주 잘 뛰는 뚝심이 좋은 마필. 자, 2번 장상 카우보이 한번 설명을 드렸고 3번 야우스카이캣은 많은 인기를 모으는데 직전에 깝대기를 완전히 베낀 마필이라 조금은 또 불안 요소가 있어 보이고 1번 후리바람도 최근에 모래를 맞고 조금 고전을 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또 믿어 못 믿어 마필이지만 안쪽 게이트에 범현이가 또 정성을 들인 만큼 최근 두 번의 인기권에서 아쉬움을 만회 나설 수 있겠고 자 여기에서 외곽의 11번 빅마운틴 이거는 뭐 아니면 돕니다. 왜냐면은 발빠른 마필이 안쪽에 5번 천망이라든지 10번 장산제왕 11번 빅마운틴 이런 마필들이 외곽에서 빨리 치고 나온다면 경주거리가 대폭 줄어든 1400 정도는 해볼 수가 있겠고 자 오히려 여기에서 5번 천망 같은 경우는 인기도에 좀 밀릴 겁니다. 이 마필은 지금 걸음의 정체를 보여주고 있는데 김태훈 기수가 또 정성을 다했고 직전에 2000m를 앞선에서 나오다가 끝걸음이 좀 무뎌졌는데 선두권 무조건 눈썹이 휘날리도록 이것도 앞에 가는 마필이기 때문에 5번 천망도 배당을 안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자 최종 막권 전략은 이왕이면 승급전에 나서는 6번 강성대구를 놓고 때리는 건 어떨까요? 3보까지 한번 연결하면 나쁘지 않죠. 근데 이제 현장 상태를 좀 확인하시고 체중 변화만 없다면 한번 활기를 좀 되찾아 준다면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6번 강성대국을 한번 저는 방송에서 축으로 1번 후리바람 2번 장산 카우보이 자 외곽에 11번 빅마운틴과 거기에 5번 천망 들어오면 배당은 아주 짭짤하게 나올 겁니다. 짭짤한 정도가 아닙니다. 집 그렇죠. 삽니다. 이제 999입니다. 완전 999입니다. 자 6번 강성대국을 놓고 한번 나머지 분산 배팅을 해보시길 바라면서 자 12경주 인기마 난타전 경주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10월 21일 강팀장과 강백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 경마 쉽게 경마장에 쉽게 접근을 하셨다가는 좀 낭패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 매 경주마다 아주 상당히 치열한 접전이 치러질 수 있는 만큼 강 팀장의 5경주와 8경주 빨리 책에다가 이렇게 5경주 8경주 강 팀장 승부 또 4경주 11경주 강백호 승부 잘 체크하셨다가 현장에서 잊어먹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신다면 적중의 선물을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어렵지만은 내용과 새벽적으로 한번 멋진 대승을 만들어낼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저희는 현장에서 더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신 경마팬 여러분 감사합니다.